2023 청년의 달과 청년주간을 맞아 대덕문화전당에서 남구 청년예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현대사진영상학교와 함께 한국 청년사진작가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의 특별기획전도 마련됐습니다. 달서구의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유료방송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을 내어주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2023년 달서 맛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한 달여 동안 순차적으로 달서구 지역 3개 먹거리 골목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달서구 의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유료 방송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급한 과제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약계층에 유료 방송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달서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입니다. 달서구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는 1,380가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감안하면 달서구는 대상 가구의 30%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연간 3,340만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희 세대랑 다르게 휴대폰이나 이런 것보다는 TV가 훨씬 편하니까 그 부분을 보는 데 의해서 이 조례를 함으로써 사실 요금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요금이 이제 줄어드는 혜택들도. 달서구의 경제도시위원회는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주차장을 내어주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최초 2년 동안 하루 13시간 이상 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이나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또 주차장 확보하기도 굉장히 힘이 들고 현재 주차장 확보하는데 한 명당 거의 1억이 소요됩니다.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우선 할 수 있는 데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요금 지원 조례안과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은 다음 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정식 조례로 제정됩니다. 달서구회가 주민 불편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2023 청년의 달과 청년주간을 맞아 대덕문화전당에선 남구 청년예술제가 열리는데요. 팬데믹과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굴의 도전 정신과 패기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창작 예술을 선보이고 있는 청년예술제 현장을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과 사람들, 청년의 시각으로 표현된 모습은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아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대덕문화전당이 2023 청년의 날과 청년주간을 맞아 개최한 제3회 남구 청년예술제. 올해는 처음으로 현대사진영상학회와 함께 한국 청년사진작가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의 특별기획전도 마련됐습니다. 종전에 공연 위주의 예술제를 넘어 다양한 장르 예술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대구 청년예술의 확장성을 시도하는 겁니다. 청년 세대들에게 어떠한 실패할 수 있는 특권, 실패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거를 제공하고자 했고요. 특히 이 청년 예술이라는 것이 대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선 국내 사진 영상 분야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계명대, 경일대,
중앙대, 세계대학 출신 24명의 청년 작가들이 실험 정신과 개성이 넘치는 작품들을 선보여 눈길을 끕니다. 우리 남구 시각예술 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향후에 우리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사진계를 이끌어갈 이 청년 작가들의 이 작품들을 초청하게 된 것을 정말 저는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남구 청년예술제 슬로건은 홀로 푸른 독야청청이 아니라 함께 해야 푸르다는 의미의 해야청청. 코로나19로 서로 단절되고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없어 저마다 고독한 싸움을 벌여온 청년 예술가들은 모처럼 열린 소통과 교류의 공간에서 생기를 되찾습니다. 예술이라는 분야가 누군가 찾지 않아주면 본인이 이렇게 나서서 하기가 참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단절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런 전시를 통해서 좀 청년 예술가들이 자신을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남구 청년예술제 공연 무대는 16일까지, 특별기획전은 23일까지 대덕문화전당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약 달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이 약을 잊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달력인데요. 약을 제때 먹고 중복 복용을 막을 수도 있지만 또 이 달력을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도 물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천혜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청 공무원들이 시골 마을의 한 가정집에 찾아왔습니다. 자주 보는 사이인지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는 이내 건강 약 달력을 할머니에게 건넵니다. 할머니는 이게 뭔가 싶어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요 주머니에 예. 요 이렇게 드시는 약을 예. 하나씩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까먹지 말고 예.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드시고요.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어르신 예. 꼬박꼬박 드십시오 약을. 예, 좋네. 예. 네. 달성군이 정기적인 약 복용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른바 약 달력입니다. 자신이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을 주 단위로 된 이 약 달력에 넣어놓고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약을 제때 먹지 않거나 2번 먹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이어놓고 차례차례 빼먹으면 돼. 내가 항상 이거 없을 때 요 정반에 다 담아놓고 하여튼간에 약 안 빼먹으려고 밥 먹고 물 먹을 때만 먹어야 해, 나는. 달성군은 2021년 이 약 달력을 처음 만들었고 지금까지 575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140가구에 약 달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약을 제때 정량으로 드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약을 제때 정량으로 드시지 않으면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 생활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약 달력은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 약 달력을 직접 전달하면서 안부도 물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BTV 대구뉴스는 갈수록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지만 대구 지역 공공기관들이 절수기 설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는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대구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OECD에서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1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 더 심각한 건 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안일한 인식입니다. 특히 절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예산 1,820만 원을 확보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 조사단이 방문한 대구 중구청 공중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에 절수장치가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확인해보니 거름망이고 소변기에도 절수장치가 없습니다. 걸름망이거든요. 걸름망. 예, 걸름망인데 이제 보통 이제 걸름망으로 활용하지 이게 절수기기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예전 거거든요. 요건 이제 절수 견인이 안 되는 제품. 대변기의 경우 98kPa 수압을 기준으로 1회 물을 내려서 약 3초 동안 6리터 이하의 물이 나와야 하는데
제어 장치가 없어 물내림 장치가 눌려진 동안 물이 계속 나옵니다. 절수 장치가 설치된 대변기 물을 내려봤습니다. 물내림 장치를 누르니 3초 동안에만 물이 나오도록 1회 물 사용량이 제어됩니다. 이번에는 수압이 같은 상황에서 세면기 수도에 절수 장치가 없는 경우와 절수기가 있는 경우 1분 동안 나오는 수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절수기가 있는 경우 분당 4.5리터 정도의 물이 나왔는데 절수기가 없는 경우 수량은 6리터로 25% 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절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와서 점검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대구시 정책에 물 전략하는 데 대구시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시설 설치 의무 공공시설 중 공원 등 야외시설을 제외한 실내시설 총 702개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 26일까지 절수기 설치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 절수기 설치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절수기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골목 상권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기 위한 BTV의 연중 기획보도 으라차차 지역 경제 시간입니다. 대구 달서시장이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인 대구로와 손잡고 2시간 이내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구 지역 전통시장으로는 처음 도입되는 서비스인데 상인들은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며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시장.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대구로를 통해 들어온 주문을 확인합니다. 약밥과 찹쌀떡 등을 배송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직원들은 곧바로 시장 내 상점으로 가 주문서에 적힌 상품을 가져오고 사무실에서는 곧바로 포장 작업을 시작합니다. 포장을 끝낸 상품은 고객에게 곧바로 배송됩니다. 달서시장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루 3차례 대구로를 통한 온라인 묶음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대구 지역 전통시장으로는 처음입니다. 소비자 패턴들이 이제 찾아오지 않고 매일 이제 쿠팡이나 뭐 이마트나 이런 쪽에서 장을 보고 계시는데 전통시장인데 물건들은 아주 좋은데 이제 소비자들은 찾아오질 않고 해서 저희 대구로 입점에 있으면은 소비자들이 안 오는데도 이제 시장의 물건들을 온라인 판매할 수 있게 이제 도와드려서 아마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문과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는 달서시장 내 23개 상점 300여 개 상품입니다. 달서시장 중심으로 감삼동과 두리동 등 반경 2km 이내 지역이 대상이며 오후 5시 이전에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배달합니다. 올 연말까지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침체되고 있는 시장을 살릴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지요. 이제 죽어가는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이거 하게 되면은 좀 살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살 것 같습니다.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이제 백화점이 지금 많이 제 생각은 많이 죽어가는 시장인데 일본 같은 건 지금 재래시장 같은 건 엄청 살고 있거든요. 그 취재를 아마 하면 우리 시장이 지금 하면 아니면 적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특히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은 달서 지역 자활센터 소속의 저소득층 주민으로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그런 우리 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함으로써 이제 근로를 함으로써 우리 생계 유지에 도움은 되죠.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구시는 달서시장에 이어 올 연말까지 30개 이상 시장에 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점점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이 온라인을 통한 묶음 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2023년) 달서 맛 페스티벌이 16일부터 한 달여 동안 순차적으로 달서구 지역 3개 먹거리 골목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내일 상화로 먹거리촌을 시작으로 다음 달 7일 두류 점코 음식문화거리, 같은 달 14일 이곡 으뜸길 음식문화거리에서 열립니다.
달서구를 대표하는 음식문화축제답게 골목별로 스토리를 담은 개막 퍼포먼스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과 풍성한 문화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달서구가 외식업소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외식업소의 테이블 오더와 키오스크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영업 신고일로부터 1년 넘게 영업한 외식업소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서류 평가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이 제303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구의료원을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중증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4.1배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지만 장애 친화 검진 기관이 없어 건강검진 수검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대구의료원을 조속히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6.25 전쟁의 판도를 바꾼 인천 상륙작전이 역대 최대 규모로 재연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재연 행사를 시작으로 6일 동안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이천시가 추진했던 시립 화장장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절차적 하자가 지적되면서 이천시가 자체 검토 끝에 화장장 건립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소식입니다. 2023 전주 세계 소리축제가 오는 24일까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주 한옥마을, 도내 14개 시군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22회째를 맞이한 소리축제는 코로나19 이후 전면 대면 축제로 열립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의 지난달 무역 수지가 1억 7,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개월 만에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대구 소식입니다. 달성군 구주면 주민들이 고독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아파트 계획 누편함에 안내문을 넣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의 마이스터고 제도약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달서구갑 홍석준 국회의원이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산업입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산단 입주업종 관리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미취업 여성을 찾아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굿자버스가 오는 18일 용산 근린공원을 찾아갑니다. 10개 업체가 면접을 통해 요양보호사와 청소원 등 여성 1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남구 청년예술제 특별기획전이 23일까지 펼쳐지는데요.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